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도 이제 징병제를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그동안에 이제 모병제였죠.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징병제 부활을 선언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27 보병 여단을 방문해서 징병제 복귀라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가면 그 부대원들은 상당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쓸고 닦고 정말 광내고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프랑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꽤나 거창한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징병제 부활, 강력한 프랑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취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27 보병 여단이 위치한 곳은 이제 베르코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르코스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상당히 좀 낯선 이제 지역일 텐데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이라면 혹시나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베르코스라는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 여기 프랑스 맞아? 싶을 정도의 어떤 이러한 압도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알프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숨어서 뭔가 레지스탕스 이런 거 활동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 베르코스라는 지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저항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들도 많고 어떤 영웅적인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서 징병제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병력 규모가 현역병 20만 명 그리고 예비군 4만 5천 명 해가지고 한 25만 명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전체 병력 규모입니다. 예비군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징병제를 통해서 어쨌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짧게라도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로 나간 친구들은 일단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비군 볼륨을 좀 키워가지고 10만 명 이상으로 좀 늘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2035년이 되면 현재 4만 5천 명 정도의 예비군을 한 10만 명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전체 병력 규모로 3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3천 명을 징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지고 이제 1만 명 규모로 이제 늘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그리고 큰 폭의 정책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8세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 뭐 이렇게 도달하면은 다들 병무청에서 이제 신체 검사 통지서를 받죠. 그러면 이제 그 각 지방 병무청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징집 연령에 도달하는 학생들 그리고 코호트라고 그러죠. 그 연령대는 대부분 다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시된 것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좀 퀘스천이 찍히는 이제 그러한 징집제입니다. 2035년까지 이제 매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래도 출생률이 좋죠. 합계 출산율이 1.65명 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한 80만 명 정도가 이제 태어나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80만 명 남녀 합해서 80만 명 중에서 이제 한 6%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를 궁극적으로 징집 대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집제를 시작을 했으나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점점 늘려서 전체 징집 연령의 한 5% 정도가 입영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글쎄요, 과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프랑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죠. 당연히 이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뀐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고 이것을 이제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 징병제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국방비 강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제 위협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모빌라이제이션, 뭔가 자원, 사람, 돈 이런 것들을 전시 국면에 맞춰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국가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 관계자들도 이제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을철에는 이제 새로운 복무 체계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결국 이제 징집제가 부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라는 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징병제 모든 국민들 일정 연령에 대상되는 국민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라는 것은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국민 개병제죠.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한자로 국민 개병제인데 이 국민 개병제라는 것을 실시한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당연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 젊은 층들을 이제 모두 징집을 해가지고 전선으로 내보내면서 나폴레옹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이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전 국민들 모두가 다 군대에 간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징집제 원조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정을 타파하고 왕목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정치 체제를 만든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 이꼬르 군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200년 이상 이제 의무적 군사훈련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국민으로의 어떤 의무다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자리 잡은 이제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한창이던 1798년에 징병제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모든 징집 연령에 도달한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징병제 법률을 보면은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며 조국 방어에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니까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추세는 이제 10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871년이 되면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 즉 프로이센과의 전쟁, 보불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당시에 이제 레온 강베타 끝까지 이제 이것을 지휘를 하면서 저항을 했던 이 정치인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총을 잡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은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프랑스란 나라는 징병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친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징병제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195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60년대 초반 1954년서부터 1962년까지죠.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독립전쟁과 관련돼서 상당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알제리 독립전쟁은 프랑스에서 징집된 징집병들이 참전한 마지막 전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징집된 사람들 중에서 한 15,000명 이상이 이제 전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징병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하기 시작을 했고요. 핵무기가 있는 와중에 이런 뭐 머릿수가 무슨 필요 있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하고는 국경선을 상당히 멀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머릿수가 많을 필요가 있어?라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되면서부터 복무 기간이 급속히 단축이 돼가지고 이제 10개월로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대체 복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1996년에 뭐 소련이 붕괴됐는데 이제 군사비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왜 젊은 청년들을 왜 군대에다가 묶어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통 크게 이제 안함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징병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200년 가까운 징병제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인가요? 마지막 징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제대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징병제가 없어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징병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리저리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다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제 테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한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든 국민들한테는 보편적으로 국가 방어, 그 국가를 위한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감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시민 책임 캠프라고 해야 될까요? 한 4주 정도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신교육 플러스 약간의 군사교육 이런 걸 받는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이제 SNU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이제 시민 책임 및 실무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징병제를 이제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병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징병제 부활을 선언하자마자 프랑스 이제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화면처럼 당장 바로 이제 징병제와 관련돼 있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이제 프랑스 징병제 이제 제일 여러분들 관심 많을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18개월, 육군 기준으로 보면 18개월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월입니다. 10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4주, 한 달 동안은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 9달 동안을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근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점은 징집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 입대예요. 그러니까 징집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희망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받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고는 어떻든 간에 남녀 구분은 불문하고 내년 202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3,000명을 일단 징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집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부터 만 25세까지 7년 동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18세, 19세에서 80% 그에 징집하는 인력의 80%를 충당을 하고 20세에서부터 25세까지는 20%를 충당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징집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방위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해외에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진출을 해서 뭔가 작전을 할 때는 징집병 동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 또는 이제 프랑스의 해외 영토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징집이지만 어떻든 국가가 징집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급여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유로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이제 한 170만 원 정도를 월 급여로 이제 지불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혜택으로 보면 이제 철도 요금을 75% 깎아준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도 할인 혜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 봤더니 일단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대충 해당되는 연령대 중에서 자원하세요라고 해서 자원을 하면 이제 되는 인력 중에서 뽑아가는 거고요. 이제 미래 차근차근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내년 2026년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정신 상태라든지 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묻는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집 연령이 되면 나는 참가하겠다라고 체크를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받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만 18세가 아니죠. 그러다가 일단 지원서만 받아놓고 있다가 고3 우리도 따지면 이제 만 18세가 될 때 복무 여부를 확정을 해서 이제 입영하세요라고 통보해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징집제야 모병제랑 되게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스웨덴 뭐 강한 자만이 입대하는 스웨덴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징병이긴 하지만 징집 연령에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징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여건이 좋은 우수한 그리고 자발적인 사람부터 먼저 징집을 하는 게 프랑스의 징병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이 징집제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거부감이 없어요. 징집제의 원조이기도 하고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징집제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나라가 또 프랑스입니다. 이건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군복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재워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이게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징집, 징병, 그 다음에 예비군까지 감안한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선에 배치한다라는 이제 컨셉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해오는 나라죠. 하지만 만약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3,000명, 10,000명이 더 입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훈련을 시킬 것인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크게 이제 실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단순히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프랑스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지들, 훈련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폐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직까지는 이제 프랑을 쓰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기지들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 심지어 이제 1프랑 이렇게 아주 싸게 이제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징집을 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교관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누가 훈련시키고 각종 물자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제로 베이스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 군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관 내년서부터 상당히 바빠질 그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억 유로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좌우간 지금도 여러 가지 예산안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즘에는 SNS 세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주변 국가 다른 친구들 내 또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다들 비교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프랑스에서 이번에 징집되는 친구들한테 대해서는 한 달에 1,0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를 이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옆 나라인 독일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징집제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것이 징집제라는 타이틀은 달지 않습니다만 뭐 본인이 자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징집과 유사한 형태의 이러한 단기 복무 형태로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돈을 줍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600유로를 줘요. 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원화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444만 원입니다. 한 달에 군복무하면은 444만 원 받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18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복무를 하면 여러 가지 또 어드밴티지도 주어지니까 사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600유로라는 것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민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 그냥 군대 갈래라고 할 정도의 액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000유로다 보니까 야 이씨 뭐야 옆 나라인 독일 같은 경우는 2,600유로면은 우리도 적어도 2,000유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은 점점 징병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이제 스웨덴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이제 통합적으로 징병제를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징병제 국가들이 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이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가장 큰 지도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어떤 나라죠?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옆에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덴마크까지 싹 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징병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있는 발트 3국. 작은 나라지만 러시아와 접경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와 친구인 벨라루스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다 지금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튀르키예도 징병제를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와 항상 앙숙인 그리스도 당연히 이제 징병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가운데에서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요 두 나라가 이제 신기하게도 알프스에 있는 요 두 나라가 이제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 맞은편에 있는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가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부터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병역 의무가 점점 이제 확대되고 징집제가 확산이 돼서 2017년에는 스웨덴 그리고 라트비아가 2023년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가 빨간색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징집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신체 검사해가지고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첨에 따른 선발이라든지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처럼 양성평등에 입각한 나라들은 여성들한테도 똑같은 이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집제는 아니지만 자발적 군 복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단기 복무와 관련돼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는 이제 불가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2023년 그리고 벨기에,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내년서부터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유럽이 이제 군대 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모병제, 직업군인, 직업으로서 군인을 삼는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점점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군비, 돈을 막 쓸어놓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연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프랑스식의 이러한 이제 의무복무 제도가 이제 다시 도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징병제라는 것은 어쨌건 군대에 이제 끌려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당사자인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러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연령별로 한번 분류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단 제일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프랑스라고 보이죠. 프랑스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전체 연령에 걸쳐가지고 징병제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도 당연히 내가 군대에 가야 되는 이제 만 18세에서부터 20세의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죠.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 군대 갔다 왔어. 예전에 다 군대 갔다 와서 나 뺑이치고 고생했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먹을수록 징병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가요? 어느 나라든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 징병 연령대, 그러니까 만 18세에서부터 20대는 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자가 훨씬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집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타나는 재미있는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대만 반대해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병제 필요해. 군대 갔다 와. 나는 안 갈 거니까 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대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되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크고요. 스페인,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모든 연령대에 그래서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럽에서 이제 징병제가 확대되지만 나라마다 온도차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딱 보시면 러시아와 가깝냐 뭐냐가 상당히 징병제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이제 리트머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는 실존적 위협이에요. 정말 내일 당장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도 몰라. 라는 이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징집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고 이미 의무복무제, 징집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비해서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다가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총 들고 어떤 전쟁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데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이제 큰 상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영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군인으로서 자원해서 참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0% 정도만 이제 그러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에 이제 보수당 정권 시절에 이제 당시 수낙 총리 시절에 이제 국가복무제도라고 해서 단기 입영과 관련되는 제도를 다시 운영해보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지만 일단 다시 물밑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방비 늘리는 것조차도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집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온도차가 큰 것이 유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이라는 곳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이제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쯤 모병제가 되나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징집 연령에 도달한 이러한 청년층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럽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병제는 이제 글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점점 단계적으로 이제 징병제가 되고 있고, 그 모집 유형도 아마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신체 검사에서 대부분을 다 의무병으로 복무시키는 그러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징병제가 또 글로벌 또 표준이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훈련소가 K 스타일로 또 해외에 수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드는 이제 그러한 주제입니다. 네, 어쨌건 오늘은 프랑스도 이제 징병제 부활, 어떻게 보면 징병제 원조 국가 프랑스가 다시 징병제에 나섰다라는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